5G 세대와 통제사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그동안 봉회해 놨습니다. 간수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봉인이 오픈이 되었어요. 오픈된 이유는 바로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오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Many will go where 또 and there. 이곳저곳으로 사람들이 정처 없이 바쁘게 다니는 얼마나 바쁜 시대가 바쁜 시대인지 5G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ncrease knowledge 이런 말을 써요. 지식이 굉장히 increase. 전문적인 지식이 정말 필요한 때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듣고 들은 지식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물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홍수와 같이 쏟아져 나오는지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로부터 도망칠 수도 그리고 기술을 이용해서 숨을 수도 없다. 이코노미스트가 앞으로 2019년도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부터 얼굴 인식까지 기술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 침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5G 이동통신이 이러한 기술을 운반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5G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G가 뭐냐? Fifth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generation 모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5세대 이동통신이다. 5G 하면 이동통신, 5세대 이동통신이다. 그럼 그전에는 3.9세대 혹은 4세대라고도 하는데 무선 통신 규격이 LTE였습니다. 이제 세계 통신업계가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바로 5G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고주파 넓은 대역폭을 이용해서 초고속 데이터 전송 이동통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속도와 데이터 용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5G 시대는요,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현실을 구현하는 그야말로 초생활의 시대입니다. 초를 다투는. 그래서 다니엘이 말씀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고 지식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것에 바로 그 말씀의 성취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이 저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5G는요, 그래서 최대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현재 LTE 속도보다 40에서 50배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통신 지연은 10배나 짧아지게 돼요. 그리고 처리 용량은 100배 많고 연결기기는 10배 이상이 많아지는 초연결성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가지고 영화 한 편을 1, 2초 만에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를 다투는 시대에 다니엘이 말씀하는 바로 빨리 왕래하는 그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go here and there 왔다 갔다 하는 시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보통신 기술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고속 대용량, 초저지연 통신, 그리고 통신 속도, 엄청난 속도 빠르죠. 데이터 용량 크죠. 인공지능 가미되죠. 그리고 다중 접속이 가능한 그야말로 빅데이터, 다중 접속이 가능한 것이 빅데이터 기술이고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마지막 때 전 세계를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빅데이터 기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데보라 자매님을 통해서 영상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바로 5G가 결합이 되면은 미래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단말기, 자동차, 의료, 헬스케어, 그리고 방범, 보안, 보험, 건설, 물류, 공장, 농림, 축수산, 그리고 관광, 소매 서비스, 엔터테인먼트는 VR 그리고 A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 여객, 운송, 철도, 버스 할 것 없습니다. 공공 인프라, 교통 그리고 교량 등의 감시. 지금 보니까 공항에 정맥 인식 기술, 공항마다 비행기마다 다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분증 안 가지고 가도 돼요. 정맥 인식, 얼굴 인식 이것으로 사람을 다 인식하니까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도 부족한 것을 보완한 것이 몸속에 들어가는 생체 칩입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5G가 구현되면 자율주행 자동차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AI 그리고 가상현실이라는 거 있어요. V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증강현실 게임이죠. 게임인데 AR입니다. 등의 데이터 용량이 큰 미래 산업의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5G입니다. 자, 초생활을 구현할 대표 기술 중에 증강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AR. 여러분 이런 용어를 굳이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 들어두셔야 앞으로 저것이 무엇이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본 사람은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매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영화 증강현실 AR이라는 것을 보면 바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해리포터 마법 세계를 이러한 데서 경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이런 기술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어쩌면 우상이 될 수도 있는데, 자, 5G 시대에는요, AR, 방금 증강현실이라고 그랬어요. 증강현실 게임 말하는데, AR 기기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융합하고 그리고 대체시키는 것을 하고, AR 글라스를 쓰고 이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야구를 본다. 그러면 야구 경기 그 해설뿐만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를 그 시간에 함께 공유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수많은 기기가 네트워크에 접속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IoT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라든가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불리는데 바로 사물 인터넷인데 사람이나 문제가 이거예요. 사물과 객체끼리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은 그래도 괜찮은데 사람끼리 연결한단 말이죠. 사람도 연결하려면 사람 안에 칩이 들어가서 다른 객체와 연결되었을 때 신호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칩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넣어야지 서로 무슨 식별 주파수를 통해서 식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사물 인터넷 IoT라고 했습니다. Internet of Things입니다. 모든 것을 말해 things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분 집안 내 에어컨, 저는 스마트폰 가지고 지금 집에 있는 것은 TV까지는 안 되는데 에어컨은 여기서 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에어컨, TV, 사물, 모든 사물을 동작시키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계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계와 기계가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사람까지 기계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베리칩이 666이다 아니다 논쟁하기 전에 이러한 시스템화 되어 가고 있는 과학 문화가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심지어는 운동량과 건강 상태 그런 거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자기가 오늘 몇 보 걸었다. 이거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가 오면 여기에 차고 있는 시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부 그것을 다 정보를 받거나 보내거나 합니다. 그리고 복용 시간도 알려주죠. 그리고 복용 여부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5G 기술이 보여주는 가히 신세계입니다. 그런 세계가 2019년도부터 열리고 있어요. 5G 통신은 단순히 더 빠른 모바일 통신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은 대상과 데이터를 주고받게 됨에 따라서 인간이 경험하고 제어하게 되는 현실은 훨씬 더 확장된다. 이 현실이 가히 그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까지 가게 되는데 이 지식 가운데는 인조 인간을 만드는 로봇 인간을 만드는 그런 시대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론의 고정밀 영상 4K입니다.
카메라를 탑재하면 실제로 자기 자신이 비행을 하지는 않지만 비행기를 타고 비행하는 것처럼 그런 가상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상 체험을 VR이라고 합니다. 아까 증강현실은 증강현실과 같은 부분인데 AR 그런 시대에 전부 다 영어로 사용되니까 어렵지만 어느 정도 어떻게 시행된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자동차는 그럼 어떨까요? 자동 운전과 커넥티드 카끼리 서로 이제 연결이 돼서 커넥티드 카의 개발 가속화로 자동차 산업 구조를 바꿔버릴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자동차 대신에 대변혁이 일어나게 됐는데 5G 기반이 된 자율주행 자동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운전을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동아집사 운전하다가 말아버렸는데 괜찮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것이고 장롱면허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괜찮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알아서 다 운반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5G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가 바로 주변의 다른 자동차와 다른 시설물과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카메라나 센스, 레이더 장비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고 보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얻을 때 인간의 다른 자동차나 거리의 신호등 그리고 센서 등과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처럼 5G 기술이 그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5G 기술이 차량과 다른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을 V2X라고 합니다. V라는 것은 vehicle은 자동차, TO, everything, 다른 모든 것과 연결시켜주는 자동차. 자동차가 거의 인간이 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 못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알아서 다 해줄 것이니까. 그리고 위험 신호를 실시간 서로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고 사고의 그러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환상적이죠.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 근처 주행차들과 그리고 소방서, 경찰서에 전송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정보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우회하거나 피할 수 있다. 아니면 구급차 출동 요청을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활동을 지켜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마존 택배 로봇이 나왔어요. 그게 스카우터라는 택배 로봇인데요. 이거는 알아서 자기가 배달하고 안에서 말입니다. 수령자가 택배를 받으러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가서. 그리고 소니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로봇 이름이 아이보입니다. 할머니를 부탁해. 할머니를 돌봐주는 로봇이 나왔어요. 인간이 이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로봇 시장이요. 지금 소리 없이 전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 스피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스마트 스피커.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로 갔는데 그 요세미티 그 산속에 있는 산장입니다. 아주 깊은 거기는 인터넷도 잘 안 되는 곳인데 그곳에 이 스마트 스피커가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AI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피커예요. 바로 IoT 사물 인터넷입니다. IoT 음성 인식 인공지능 비스가 탑재된 스피커 기계가 사람의 말을 듣고 인지하고 모든 대답을 해줘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만났던 그 스마트 스피커는요, 아마존 알렉사에서 나온 에코가 가장 에코인데요. 우리가 말을 하잖아. 오늘 날씨 어때? 물론 미국에서는 영어로 말해야 돼요. 미국에서 나왔으니까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 오늘 날씨 어떻다 그리고 기독교 음악 틀어줘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틀어줘 버리고 대화가 다 지금 주고받는데 그러면 이것이 미국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한은행에는 감성을 입힌 챗봇이 나왔습니다. 소울메이트 오로라 챗봇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너 어디 사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전 고객님의 금융 세상에서 살아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날 찾아오시면 날 만날 수 있어요. 모든 대답을 다 해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객의 말투를 분석합니다. 경상도 사람이면 경상도 버전으로 대답해줘요. KB국민은행도 대화형 뱅킹 서비스
리브톡도 개발했어요. 지금 이제 5G 전쟁이 시작됐어요. 환경오염 정도나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개선책을 제안하고 도시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해서 고치는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의 낭비 요소를 줄이는 기술, 이런 것도 다 등장을 합니다. 정말 최고의 기술이죠. 자, 모든 사물 인터넷과 연결되는 5G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죠? 예, 저렇게 연결돼요. 사물 인터넷은 모든 사물과 연결돼요. 사람도 예외가 아니죠. 사람이 중심에 있겠죠. 세상 모든 사물이 센서와 데이터, 송수신기를 갖추고 다른 모든 기기와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것이 5G 통신 기술인데, 이제 사람 몸속에만 딱 들어가면 모든 사물 인터넷이 완성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IoT가 완전하게 완성이 되죠. 자, 5G 통신 기술은 이처럼 수십억 개의 크고 작은 디바이스를 매끄럽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운반해주는 역할을 5G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 인체의 다른 사물과 연결되는 칩, 그걸 이제 연결을 하는 것이 마지막, 그것으로 다른 데이터, 연결이 되면 다른 모든 데이터와 서로 연동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목적입니다. 이런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인간의 이런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알렉산더 대제가 그렇게 10년 동안 아주 하루도 쉬지 않으면서 정광석화처럼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알렉서 군대를 보면 날아서 가서 고지를 점령한다고 그러고 그럴 정도로 점령을 했지만 그도 역시 인도까지 점령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전 세계를 지배했던 지도자는 아무도 없는데 앞으로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도자가 나오는데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컴퓨터를 통해서. 여기서 그래서 이런 모든 사물과 연결되는 칩만 있으면 다른 데이터들과 연결이 다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이 지난 주에도 우리 들으셨죠. 그런 것이 바로 빅데이터라는 겁니다. 이 빅데이터가 바로 전 세계 사람을 통제하는 그 기술의 선봉에 서게 될 것입니다. 좀 빅데이터 기술을 좀 더 보면요.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빅데이터 기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술은 빅브라더가 큰형이라는 거예요. 맏형이라는 뜻입니다. 기술을 지배한다. 자,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지난번에 설명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빅데이터는요. 전 세계 모든 인구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수십 테라바이트라고 합니다. 정형 혹은 또 비정형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기계가 그 모든 것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내보내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속에 칩이 들어가면 그 모든 정보를 읽어서 바깥으로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뭡니까? 데이터를 획득하고 저장하고 관리하며 분석하고 활용하는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모든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이 빅데이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는 신의 수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들의 도모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늘에 닿자 그랬어요. 이 하늘에 닿자, 바벨론의 바로 반역 시도가 빅데이터 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빅데이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70억 인구의 모든 데이터들을 다 수용할 수 있고 전송할 수 있고 모을 수 있고 그리고 분석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내보낼 수 있고. 그래서 어쩌면 이 빅데이터는 새로운 바로 바벨탑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심지어는 말입니다. 관리, 저장, 관리, 분석, 활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화된 맞춤형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딱 맞춤형으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고 분석하고, 이건 뭐 사람의 의지가 필요 없네요. 자동차도 알아서 해주고, 그리고 모든 정보도 빅데이터가 알아서 모든 정보 처리를 다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사회와 인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긍정적인 방향도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통제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보 능력 정보 공유 능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살기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엄청난 정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문제점, 빅데이터의 문제점이 뭡니까? 사생활 침해와 보안의 침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는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때 사적 정보까지 관리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빅브라더의 모습.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밥을 먹는지, 잠을 자는지, 아니면 연애하는지, 남편과 침대에 있는지 그거 알 필요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근데 그것까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스마트 센서를 갖춘, 인공지능 센서를 갖춘 그런 것들이 우리 집안에 들여질 때 그것들이 우리를 언제나 워칭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도록 아날로그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라디오도 그렇고 디지털 방식보다는. 그리고 데이터의 보안상의 문제로 모든 사람의 정보가 유출되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자, 초고속 고대 용량 슈퍼컴퓨터, 모든 데이터, 그 빅데이터를 수용한 초고속 고대 용량 슈퍼컴퓨터가 벨기에 브뤼셀 그 UN 본부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세계 70억 인구의 모든 정보 수집 창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와 영어에는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에도 그렇고 숫자가 있는 거 아시죠? A는 6입니다. B는 12입니다. 6의 배수로 나가요. 컴퓨터, 이걸 영어로 계산하면 666이 나가요. 자, 조지 오웰의 소설이 있습니다. 1984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가공의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빅브라더예요. 큰 형이라는 뜻인데 전체주의 국가 오세아니아를 통치하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말하자면 지금 바로 숨겨져 있는 정부, 그림자 정부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림자 정부의 독재자입니다. 그런데 이 조지 오웰의 소설 속에 많은 사람들을 이 독재자가 말합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을 감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Big Brother is watching you. Big Brother이 언제나 너를 watching, 보고 있다, 프로파간다, 선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의식화시켜 둡니다. 그래서 복종하게끔 언제나 너들을 지켜보고 있어. 이게 현실화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집을 나갈 때부터 감시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집안에 여러분, 나가서뿐만 아니라 집안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AI가 기능이 들어간 컴퓨터, TV, 에어컨, 인공지능, 청소기, 심지어는 밥솥까지 나온답니다. 그런 밥솥 좋다고 사지 마시고 감시된다는 사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나오면 사생활 모두가 노출됩니다. 그런 청소기도 나오고 있어요. LG전자에서는 보니까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라고 하는데 이것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2세대 AI 알파 9이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 딥러닝 기술이 들어가요. 딥러닝 기술은 뭐냐면 100만 개 넘는 영상 데이터 분석이에요. 100만 개 넘는 영상 분석이 사실은 어디예요? 바로 그 TV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정보까지 들어가겠어요? 나의 정보까지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원본의 영상이 나오면은 빨리 감지해서 적절한 화면으로 내보내고, 심지어는 서라운드 분석, 음원을 분석해서 적절한 서라운드로 낮이든 밤이든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사람의 기분에 맞게끔 맞춰서 음악까지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인공지능 홈보드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TV 화면으로 집안 스마트 가전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관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TV 화면, 이것을 인공지능 홈보드라고 합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연결이 돼요. 무엇이든지 연결이 되면 예를 들어서 TV 화면으로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내가 뭐 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돌리고 싶고, 그러면은 일어나서 돌리는 거 귀찮잖아요. TV 화면을 통해서 다 조정이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청소도 하고 싶어. 그러면 청소기 돌려버리면 돼요. TV 작동. 이게 TV 안에 다 들어가요. 신세계입니다.
자, 5G 선점을 위한 미중 갈등을 보겠습니다. 미중 화웨이 갈등을 우리가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지금 그것이 단순하게 화웨이 회사의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5G의 문제가 사실은 5G 선점을 위한 미중 갈등임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2조 달러 5G 5세대 이동 통신입니다. 5G 선점을 위한 경쟁이죠.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화웨이를 중국의 기업이죠. 화웨이를 안보의 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신을 금지하거나 중단하는데 5G 기술을 장악하는 나라가 21세기 패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5G 선두주자가 어디냐?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입니다. 5G 선두주자 화웨이가 화웨이의 그 창업자 딸이 멍완조우가 바로 스파이로 지금 미국에 기소를 당한 상태로 있습니다. 스파이 진위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 빅데이터가 정보화 시대에 새로운 석유라면 빅데이터는 석유 자체입니다. 이 석유가 있으면 뭐예요? 중동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한국에 석유가 필요해요. 날라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날라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송유관 역할을 하는 것이 5G라는 거예요. 이동통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2024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전 세계 인구 44%가 5G 통신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이 고율 관세를 매기는 중국산, 우리가 좀 중국 화웨이 살펴보면 상품에 무역 전쟁에서 별도의 제재를 부과한 두 기업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데가 있느냐면 화웨이와 GTE가 있어요. 중국 5G 기술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무역 수지 적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바로 첨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도표를 보시면 현재까지 5G 기술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섰습니다. 화웨이는 중국을 위한다, 중국의 미래가 밝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회사는 세계 통신 장비 업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어요. 화웨이가 28%, GTE가 7.8%, 두 개를 합치면 미국 시스코 8.3%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이제 태클을 건 거죠. 자, 미국의 태클로 해서 중국은요, 향후 5G 네트워크, 반도체, 항공, 우주 분야 첨단 기술 산업에서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하는 그들의 전략이 있었어요. 중국의 전략입니다. 이 중국의 전략이 바로 중국 제조 2025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차질이 빚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한 회사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바로 이런 최첨단 5G 기술 경쟁임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백도어 스파이 칩이 보이는데 백도어 스파이 칩이 뭐냐면 백도어라는 것은 스파이 칩이라고 일명 불리기도 하고 뒷문이라고 불려요. 뒷문. 왜냐하면 뒷문으로 자꾸 정보를 빼내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미국의 그 지적 재산을 13개 부분에서 훔쳤다고 그래서 화웨이 창업자 딸 멍완조우를 기소를 했습니다. 백도어가 뭐냐면 작은 칩에 숨겨져 있는 장비를 거쳐서 간 모든 정보는요, 운영자가 원하는 곳으로 몰래 전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예를 들어서 카톡을 주고받는데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백도어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요. 뒷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운영자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심지어는 국가 기밀까지도 그래서 보는 거예요. 중국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연합 본부 그림을 보시면 이 건물을 중국이 지어줬어요. 2016년에. 그런데 백도어 스파이 칩을 통해서 기밀 정보를 그동안 빼내왔습니다. 중국이. 그게 지금 들통나서 문제가 많죠. 2012년부터 이디오피아에 아프리카 연합 건물 지어주고 스파이 장비를 통해서 5년간 주요 국가 기밀 자료를 서버로 넘겨서 커피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같은 경우에 통신업체, 중국의 통신업체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인민 해방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개인 기업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명당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2017년에 발표된 중국의 국가정보법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 정부 업무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웨이도 민간 기업이지만 선택권이 없다. 그랬을 때 이 스파이 짓을 해왔다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기소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시면 황창규 KT 회장이 NWC 개막식 기조 연설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삼성 5G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마침내 5G와 차세대 지능형 플랫폼을 실현하다. 예. 인류 산업에 공헌할 기술 5G 혁신 플랫폼이 바로 앞으로 글로벌 경제 중심축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2019년에 5G를 상용화시키겠다.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 부분에서 2019년도는 변곡점은 영어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영어가 참 재밌게 표현을 잘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 브레이크 포인트, 포인트 지점이 브레이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2019년도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20년도에 아마 어쩌면 종교 통합이 이제는 전면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치, 종교 전체 경제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로 빅브라더화된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강력한 정보 수집력을 가진 그런 대표적인 그런 정보통신 기업은 어딜까요? 구글이죠, 당연하게. 자, 개인 정보 수집과 도용 위험성 때문에 빅브라더 논란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구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보세요. 스스로 구글은 신이라고 그럽니다.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칩을 넣어주면 내 유전 정보까지 읽지 않겠어요? 모르면 정말 무식하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갑니다. 아니라고 하기 전에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베리칩이 666인지 아닌지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뭘 연구해야 돼요? 베리칩의 정체에 대해서 연구하면, 그 정체를 알면 성경에 그것이 짐승의 칩이든 짐승표든 아니든 간에 우리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유전 정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절하게 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절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인지하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 외에도 어떤 것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있고 애플이 있습니다.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이들이 바로 21세기의 빅브라더입니다. 진짜 빅브라더예요. 글로벌 시가 총액 상위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들을 부를 때 팡사형제라고 그래요. 팡사형제. 왜 팡사형제냐? 영어로 팡이에요. 한국말로 팡이 아니고 그래서 FANG. 왜 팡사형제로 부르냐면 21세기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원동력이 바로 빅데이터 기술이고, 바로 이 선두주자가 이 4개의 회사입니다. 팡사형제예요. 그래서 F는 뭐 어딥니까? FANG가 팡이거든요. 그래서 F는 페이스북, 그 다음에 A는 아마존, 그리고 N은 넷플릭스, 그리고 G는 구글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자, 온라인 공간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빅브라더 온라인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빅브라더가 여러분 완전히 빅브라더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보다 온라인 공간에는 더 훨씬 많이 빅브라더화가 진행되었다라는 것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빅브라더 온라인상에 빅브라더화 되었다고 했는데, 온라인상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들인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들 에베소 6장에 보면 공중의 악령들이 권세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위성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들이 지배하는 거 당연하겠죠. 사탄으로부터 왔다라는 말보다는 사탄의 지혜다. 인간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지혜가 많아질 것이다. increase라고 그랬어요.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많아질 것인가? 바로 구글 신, 바로 이런 온라인
빅브라더가 바로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빅브라더화가 진행되면서 계정 하나만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수많은 서비스들이 서로 연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기반 서비스들이 늘면서 이제 빅브라더는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 무엇을 먹으며 누굴 만나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심지어는 그 사람의 걸음걸이는 어떠하며 사상과 생각은 어떠하며, 이것이 매일 에브리데이 구글 계정에 기록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만 기록하신 줄 알았는데 기록하는 때가 또 있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행위록에 보면 생명록책과 행위록에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행위들을. 그런데 우리의 행위를 또 기록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팡사형제를 비롯한 전 세계 통신기기들이 우리들을 그렇게 감시 감독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의 대용량 저장 능력이 15억 엑사바이트라고 하는데, 참 이거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지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는데 적어도 70억 인구의 일생을 담고도 남는 데이터입니다. 15억 엑사바이트가. 그래서 TV조선에서 한 말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빅데이터가 만든 빅브라더 구글 페북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이거 주님만이 아시는데. 구글은 우리의 모든 활동이 누락됨이 없이 완벽하고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됐는데, 우린 당신의 동의하에 당신이 어디 있는지 어디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어느 정도 예측한다. 이것은 구글 CEO 에릭 슈미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류의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누구에게? 바로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지식은, 인류의 지식은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다. RFID, 무슨 주파수 식별 아이디가 들어간 칩이 사람 몸속에 삽입되면 그제서 모든 완벽한 통제 시스템은 끝나게 될 것이고, 더 이상의 제 생각에는 과학문화 발달은 없을 것이라 이동통신도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FID는 그동안 의료 행위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노인, 치매 환자, 당뇨병 환자와 같은 고위험 인구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내열 유리로 만들어진 베리칩은 안테나, 마이크로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안 그러면 배터리가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재충전되지 않으면 수술은 매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테나가 들어가고 마이크로칩이 들어가고 배터리 필요 없이 쌀알 크기 이런 칩이 12mm 정도로 주사기를 통해서 삽입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얼마나 편하냐면 이 칩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집에 들어갈 때 지금 어떻게 해요? 뚜 번호 누르죠. 이거 필요 없어요. 딱 되면 문 열려요. 그리고 집에 가서 컴퓨터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켜가지고 한참 있으면 이제 워밍업 될 때까지 한참 있다가 봐야 되잖아요. 그럴 거 없어요. 미리 밖에서 컴퓨터 켜놔요. 가다가 더워요. 그럼 컴퓨터도 미리 켜놓으면 돼요. 내 손에 있는 것으로 그냥 작동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에어컨 말이에요. 에어컨도 켜져 있을 것이고, 전기밥솥도 내가 하면 배가 고파요. 밥솥 미리 딱 내가 눌러놓으면 내가 가기 전에 밥 딱 켜놔요. 그러면 나는 가서 퍼먹지 않아도 되려나, 그런 시대도 올려는지 모르겠는데 퍼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컴퓨터, 에어컨, 복사기, 심지어 핸드폰에 밥솥, 모든 것이 오른손에나 이마에 삽입한 칩만 흔들어만 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요한 사도가 본 이마에 찍힌 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시록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노라. If anyone has insight, 누구든지 인사이트가 있으면, 인사이트라고 그랬어요. 아웃사이트가 아니고, 인사이트는 안에 있는 내적 총명,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인사이트예요. 누구든지 인사이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숫자 calculate이라는 말을 써요. calculate은 계산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숫자임을 볼 수가 있어요. calculate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이미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calculate은
이거 숫자를 직접 계산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뭐예요? The number of the beast. 그 짐승의 number, 숫자를 calculate, 계산할 수 있다. 지혜가 있으면. 그 숫자는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숫자입니다. 세상 정부의 숫자가 될 것이고 전 세계 주민의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받기도 참으로 곤란하죠. 이것은 바로 세계 정부의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디지털 방식으로 전파를 송수신하는 안테나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 사실은 모든 것이 작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칩을 넣으면 안테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위성에서 보내는 정보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테나가 들어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의 유전 인자까지 바꾸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마이크로칩의 삽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동물을 통해서 검증했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날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받아보시고 암에 걸리시든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이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옛날에는 종들을 말입니다. 뭘 했어요? 종이라는 표식을 위해서 이게 사람 몸에 있잖아요. 이마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불로 지져버려요. 그죠? 여러분, 거기에는요, 위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송수신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지졌다고 해서 인을 받았다고 해서 썩지는 않아요. 그러면 기계 장치가 들어갔을 때는 썩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디지털 방식으로 여러분 전기가 가까이 있는 것도 해롭고 벌꿀도 있잖아요. 벌레들도 핸드폰에 진동이 되면은요. 핸드폰이 소리가 나면 도망가요. 거기서 오는 주파수 때문에 해로운 줄 알아서. 동물은 도망가는데 인간들은 도망갈 줄 몰라요. 인지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인지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 Ugly and painful sour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악성 종양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받은 사람들 위에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받은 사람들 몸속에 악성 종양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피부적으로 피부 궤양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은 이미 수면을 취한 상태에 수많은 사람들을 칩을 삽입했고 수술 중 의료기기 임플란트를 삽입했습니다. 심지어 엉덩이 임플란트, 무릎 대체기, 티나늄, 로드, 메디칼 메쉬, 그리고 페이스메이커 같은 장치, 가슴 성형 보형물에도 칩을 삽입하고 있어요. 내 신체를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 좋고 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운동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시고 아드레날린 나오면 안 돼요. 엔돌핀이 나와야지. 자, 빅브라더 마태복음 그래서 10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두 가지만 배우면 돼요. 뱀의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IT를 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깨끗해라. 거룩해라.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 세계 성도연합 어떻게 준비합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해야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죠. 거룩함으로 나가야죠. 성도연합이 먼저입니다. 성도연합이 이루어진 후에 그 안에서 기술적인 부분이 덧입혀지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자, 다섯 번째 빅브라더 감시체제 선두주자 중국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촘촘한 카메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거 전에 제가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빅브라더의 최고 지금 선봉에 서 있는 데가 중국이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지금 미중 사실은 갈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촘촘한 카메라 네트워크를 통한 강력한 감시망을 구축한 세계 최고 수준의 얼굴 인식, 그 AI 기술 본 거지. 얼굴 인식하는데 최고가 바로 또 중국이랍니다. 중국에서 얼굴 인식하고 그 사람의 모든 이동을 파악을 하겠죠. 중국은 비록 자본주의 경제,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여전히 사회 국가라는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텐왕 시스템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했습니다. 텐왕 시스템을 통해서 1억 개 육박한 안면인식 감시 카메라 만들었고 앞으로 3년 내에 4억 개를 더 설치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이 얼굴 인식 기술의 효율성을 인정한 다른 모든 국가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중에 선두주자가 영국과 한국입니다. 최고의 감시 시스템 체제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항공사들의 문제가 있는데 미국의 항공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전 세계 항공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기내에 타면 그 국내 비행기는 TV가 화면이 없어요. 근데 국제선을 보면 TV 화면이 다 있어요. 자기 앞에 다 있어요. 근데 그 화면에 문제가 뭐냐면 TV 하단에 보면 CCTV를 장착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하품하든지 졸든지 뭐 하는지 거기서 다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항공사도 심지어는 항공사 안에서 내 자리 안에서도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로 숨거나 피할 수 없는 무서운 기술이 바로 AI 기술이면서 그런 기술이 정보통신과 연결되면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하철에 초고화질 화상도 UHD급 CCTV 설치해서 그 사람의 섬세하게 움직임 표정까지 다 읽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경찰은 거대한 디지털 화면을 갖춘 경찰서에서 주민들의 모든 얼굴, 사진, 개인정보 저장해놓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분 단위로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을 지닌 AI 카메라는 길거리에 심지어 AI 카메라가 길거리에 다 달려 있잖아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얼굴을 개인정보와 매칭하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면은 누가 어디를 지났고 하면은 이미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것이 빅데이터예요. 이것이. 그 정보들이 다 기록을 할 수 있으니 이거 사탄의 지혜가 아니면 이게 가능할까요? 옛날에 우리 농사 짓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 많은 정보를, 사람들은 그 정도 정보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살면 아마 머리가 폭발할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는 저장을 한다는 거죠. 슈퍼컴퓨터는. 바로 빅데이터를. 수많은 데이터를.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지, 승용차를 타는지, 버스를 타는지, 지하철을 탔는지, 돈을 내고 타는지, 안 내고 타는지 다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인종, 성별, 키 등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경찰 통제 시스템이 어떤 사람에게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일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미션을 주고 한번 찾아보라 했는데 찾아내는 시간이 딱 5분 걸렸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구글신.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리퓨사 자동차 창업자가 바로 텐센트 회장입니다. 위챗을 통해서 매일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다. 위챗을 통해서. 그 위챗이 뭡니까? 중국판 카카오가 위챗이거든요. 중국의 카카오. 우리 카카오 모르세요? 카카오톡 사용 안 하세요? 매일같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은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밀 서로, 예를 들어서 나 금이 엄청 많은데 어디에 숨겨놨어. 그런 거 보내지 마시고 그거 만나서 얘기하세요. 그런 대화라면 다 볼 수 있어요. 자, 위챗은요, 중국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입니다.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9억이 사용하고요. 전 세계 인구 10억이 위챗을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은 중국의 위챗을 모델로 만든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2대 주주가 바로 텐센트 이 회장입니다. 또 다른 중국판 빅브라더가 있는데 개인의 삶을 거기서는 점수로 채점한다고 이것도 들으셨죠? 자유와 사생활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사고 파는지, 어디로 이동하며 누구를 만나는지 모든 상황을 알게 되죠.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점수가 평가되는데 인간이 점수가 돼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그래서 정부는 텐센트와 파트너십을 가진 금융기관 8곳에 이 시스템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 모든 전체가 경제 분야에 국한되는, 원래 여러분 그 크레딧이라는 거, 외국 애들 크레딧이 800점 넘어가면 돈 한 푼도 내지 않고도 차 가져올 수 있고, 집도 한 뭐 5% 정도, 5% 정도 내면 집을 살 수 있고 그랬어요. 자동차도 한 5% 정도만 내면 자동차를 가져올 수 있고, 800점이, 왜냐하면 신용평가는 경제 부분에 국한되어야 되잖아요. 맞죠? 경제 부분에 대한 내 신용을 평가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 사람 사상까지 바로 채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빅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2020년까지 14억 전 국민의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념과 사상, 심지어는 철학까지.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채점하는데 국가적 사회 통제 전형이 바로 사회 신용 시스템 5개 부분 30개 영역에서 오프라인 상에서 신용, 금융, 사회, 시민활동 이것을 다 평가한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온라인으로 무엇을 구매하는지, 여러분 구매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확인되고 있어요. 예, 검색 내용 뭐 이런 것이 다 수집됩니다. 그리고 운송 경로, 통화 내역까지 모두 기록됩니다. 신용 점수가 곧 인간 점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가 낮은 인간은 고속철 못합니다. 예, 고속철 못 타요. KTX 타고 내려가실 건데 우리 사회는 아직은 괜찮지만 중국에는 지금 못 타요. 사회생활이나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인의 점수 신용이 350에서 950점까지입니다. 그런데 신용 등급에 따라서 사회 제약이 다르죠. 높은 등급을 받을수록 대출, 의료 혜택, 교육, 창업 지원까지 받지만 그러나 낮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해요. 자, 올바른 행동은요 무엇이냐면 중국 정부 당국이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적합해야 돼요. 인간의 존엄이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어요. 제가 왜 중국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이것은 전 세계 앞으로 전반적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민안전 천리안이라는 것이 여러분 보시는데 이게 우리나라 천리안 위성이에요. 수원시는 도시안전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CCTV 통합 관제 상황실과 스마트 시티 상황실 그리고 교통정보 상황실을 하나로 통합시켰어요. 그것이 바로 도시안전 통합센터입니다. 자, 범죄와 화재, 교통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통합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만 작년에 3,251, 그리고 9,683대로 작년 기준 3,251였어요. 그런데 전국 기초단체 9,683대 입니다. 이렇게 늘어났는데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수원시가 최대 규모입니다. 자, 통합센터에는 모니터링 요원 44명이 4개조 3교대로 근무합니다. 계속 와칭하고 있어요. 수원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이 2교대로 계속 지원 활동, 업무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었습니다. 경찰서와 소방서 등의 사건, 사고 접수되면요, 사건, 사고 지점 주변 영상을 실시간으로 기관끼리 서로 공유하도록 통합센터가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CCTV 관제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입니다. 저렇게 수원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에 11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시내 구석구석에 설치된 9,600여 대의 폐쇄 회로입니다. CCTV라고 하죠. 돌려봅니다. 그래서 범죄와 같은 긴급 상황의 징후가 있는지
A 주시하고 있다. 그렇게 신문에는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좋은 측면에서는 저렇게 모든 범죄라든가 긴급 상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를 결국에는 통제하고 감시하는,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 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앤아웃에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집안에도 우리가 이러한 최첨단 기구들만 들여놓기만 되면 그게 다 우리를 감시한다는 사실만 믿으시고, 앞으로는 이제 불매운동 해야 되겠네요. 그죠? 최신형 TV라든가 세탁기라든가 밥솥이라든가 그냥 옛날에 아주 구닥다리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작은 칩에 숨겨져 있는 장비를 거쳐간 모든 정보가 아까 말씀드렸죠. 운영자가 원하는 곳으로 몰래 전송할 수 있는 뒷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백도어라고 그랬어요. 백도어. 스파이 칩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사용자 몰래 정보가 저장이 되고 혹은 빼낼 수 있다. 그럼 다른 사람의 재산도 얼마든지 빼내고, 이게 오늘날 우리 영화 보면 나오는 것이잖아요. 남의 통장에 있는 것도 돈을 다 빼갈 수 있는, 왜냐하면 이러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세계 정부가 단일 정부, 단일 화폐, 단일 종교로 갈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 5G 시스템이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과거처럼 땅을 정복하고 국민을 통제하는 시스템 아닙니다. 이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한 번에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3G에서 저렇게 발달되었어요. 3G, 4G, 지금 5G로 갔습니다. 자, 3, 4대 이동통신 세대는 지났습니다. 3도 지났고 4도 지났고 이제 5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5 제너레이션 시대에, 이동통신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음 시대는 저는 6세대는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는 세대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씀한 지식의 발전의 마지막 단계가 저는 5G가 아닐까. 6G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 3년 42달 완벽한 시스템, 완벽한 통제 시스템이 구축된 42달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7세대 있을까요? 저는 7세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7세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세대. 저는 그렇게, 그래서 7 제너레이션 이동통신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이동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어떤 곳이든, 그죠? 그래서 7세대는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한 나라를 세우는데 국권이, 왕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저는 7세대다 생각하고 7세대를 사모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시대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다니엘이 이혼했던 이 지식이 많아지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 또한 아버지 뱀의 지혜를 배워서 뱀같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아버지의 세상을 대처하며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